테슬라의 지난 분기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네. 테슬라의 비트코인 평균 매입 단가는 한 3만 1,000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이게 평가 이익,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은 지금 테슬라가 지금 얼마의 평균 단가, 비트코인 평균 단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3만 1,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이상이기 때문에 손실 구간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계상 이 이익은 잡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대신 평균 단가 3만 1,000불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임페어먼트. 그러니까 손상타손을 잡아버리는 거죠. 예, 떨어질 경우에만 회계적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았을 때 그 캐피탈 게인은 이익으로 잡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게 없죠, 우리 정선생님?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놀라요. 네, 그래서 지금 장전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뭐 거의 모든 섹터 고르게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점검부터 들어가야죠. 네, 오늘은 한 5가지 정도의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네,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 산화 제한 정책이 완화됐다라고 뭐 며칠 전부터 이미 뉴스가 나왔고요. 3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네, 관련해서 국내 주식도 좀 오늘 움직였다가 아가방이랑 또 제로투세븐이나 네. 이런 거 급등 출발했다가 네, 맞습니다. 제로투세븐 마이너스 4% 막 네, 아가방 맞습니다. 뭐 거의 다 빠지고 뭐. 그렇구나. 사실 저렇게 한다고 애를 낳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 포인트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중국이 이제 3명까지 날 수 있게 2016년도에 2명 낳게 했고 네. 이제 올해 이제 3명 낳게 이제 제한을 풀었는데 그래서 일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장난감 기업들 뭐 헤즈보라라든지 마텔 뭐 기저귀 만든 회사들 그리고 가족이 많아지면은 자동차를 타야 된다고 하면서 자동차 이거는 좀 억지 같은데 가족이 없으면 자동차 안 타는. 억지 같은데 이런 수혜주가 있다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수혜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 일부 소비 영역에서는 오히려 이 산화 제한 정책을 풀어주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제 나름의 상상력을 한번 좀 보태서 좀 말씀을 저희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화 제한 정책을 좀 푼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요.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기도 사교육 엄청 지금 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 교육비, 워낙 이제 이게 삶이 힘든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애를 낳으라고 해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016년도에 산화 제한을 1명에서 2명으로 풀었을 때 원래 중국 정부가 타겟으로 잡은 부부당 몇 명의 애를 낳을지에 대한 그 타겟이 있었는데 그 1.8명이었는데요. 네. 그게 지금 1.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많이 그러니까 타겟을 못 맞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타겟을 못 맞추니까 근데 노동 가능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풀었는데 어쨌든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산화 제한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은 중국 정부가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한번 고민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잘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2주 전에 시진핑이 뜬금없이 중국 방과 후 교육 규제하겠다 막 뜬금없이 몇 번씩 때렸거든요. 네, 오늘은 맞아요. 그런 얘기 나왔어요. 유치원생 선행학습 못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다 일관된 흐름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교육비 줄이겠다는 거죠. 부담스러운 교육비. 네. 그래서 나름 산화 제한을 푼다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을 텐데 굳이 뭐 숫자를 제한하는 것보다 제한을 푼다는 것 이외에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교육 섹터 한동안 중국 온라인 교육주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네. 교육 섹터가 같은 경우에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물론 뭐 온라인 교육을 좀 저렴하게 해서 뭐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뭐 계속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뭐 산화 제한 푸니까 뭐 교육주 좋을 거고 장난감 업체 좋을 거고 시장은 다 현명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서 보시듯이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이 중국 산화 제한 정책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천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예. 네. 아마 찾으신 분도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 혼자 찾다가 약간 아니구나 이러고 가져온 찾다 느낌인데 보니까 뭐 없고 예. 빠지고 그러니까. 요즘 미국이 좀 뉴스가 많이 없긴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좀 뉴스가 쏟아져 나와서 개인적으로 되게 그래. 반가웠는데 네. 메모리얼데이 막 공휴일이어가지고 뉴스도 없고 괜히 연휴 때 뉴스 냈다가 또 눈치 보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이슈요. 네, 메모리얼데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지난주부터 토일 그리고 월요일이 휴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5일 연휴를 쉬신 분들도 많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5일 연에 미국 인구들 진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거 보고 야 이거 그 관련주 좀 주목해야 되나 진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소비 그래서- 관련주요? 네, 여행주? 여행. 네. 그래서 일단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사진 찍힌 건데요. 네. 뭐 바글바글하죠. 네. 여기 보시면요, 다 마스크를 다 쓰고 가시는데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5일 연휴 동안 네. 5일 연휴 동안 일요일까지 4일이네요. 이게 통계치는 4일까지 잡혔는데 4일 동안 공항을 이용한 항공기를 탑승한 분이 한 7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이게 합니다. 얼마나 더 늘어난 숫자인지는 모르시고요. 통상적으로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뭐 일단 코로나 이전 네. 수준은 회복은 못했고요. 아. 예, 코로나 이후로 이제 팬데믹 선 이후로는 최고치고요. 최고치. 아, 예. 금요일 하루만 한 200만 명 가까이가 항공기를 음. 탑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항 이용객 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 수준이고요. 이거는 추정치긴 한데 거의 컨센서스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연휴 기간 동안 네. 나름의 장거리 여행을 하신 분들, 80km 이상 여행하신 분들은 3,700만 명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동차 여행하신 분들이 한 3,400만 명 정도 수준이고 네.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는 60%입니다. 예. 뭐 작년 이맘때는 사실 여행을 거의 못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작년 대비 60%였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동기간 대비해서는 한 13%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뭐 여행 수요가 회복됐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좀 급격하게 쏟아져 나온 네. 감은 분명히 있고 뭐 백신이 50% 이상, 50% 가까이 이상 이미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포인트는 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공이 사실 그 언론 보도를 보면 항공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뭐 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항공 수요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 확 늘었습니다. 확 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해외 못 가고 그러니까 좀 일단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해외 못 가고 그렇고 항공 수요가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껄끄러운 거죠. 비행기를 타기에. 그래서 그리고 다른 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렇죠. 맞았다라고 하지만 그쪽에는 또 근데 미국은 국내 여행을 갈 때 항공기를 많이 타요. 맞습니다. 많이 타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동차 여행의 비중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흐름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그럼 같고요. 차를 사야죠. 이거 이미 미국의 중고차 가격은 난리도 아닙니다. 네. 네, 렌트카 가격, 중고차 가격 난리도 아니죠. 네, 그래서 자동차 여행이 늘어났다.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좀 볼만한 종목들이 뭐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왼쪽 아래 제가 표시해놨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행주, 특히 저는 이제 숙박업을 하는 호텔이라든지 뭐 에어비앤비 이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그런 기업들은 좀 좋은 흐름이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동차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편의점 관련된 기업들도 그 관련이 있군요. 주유소. 주유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기름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잠자지 말고 담배. 운전하라고. 이거 담배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아닌데 에너지 드링크가 은근히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잘 팔립니다. 이게 편의점에 많이 사람들이 들릴수록 잘 팔립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주요 플레이어들의 매출 비중을 그러니까 컨퍼런스 코리아 내용을 들어보면요, 은근히 에너지 드링크의 비중이 높고 편의점 매출 구성에서 담배 비중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죠. 예, 담배. 무슨 압도적으로 좀 높죠. 그래서 뭐 당장 그 종목을 뭐 계속적으로 뭐 봐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편의점이나 주유소, 에너지 드링크의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코어마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코어마크가 회사 이름인데. 미국 편의점에서 파는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제 생활용품의 유통 도매업자입니다. 그래서 한 4만 개 정도의 컨비니언스 스토어 점포와의 관계가 있고 굉장히 많은 SKU 제품과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 역시도 좀 단기간 내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이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리츠 중에서 특수 리츠는 뭐예요? 네, 여러 가지 좀 특이한 리츠를 말한 건데요. 네. 이 리츠가 이거 하는 리츠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그럼 5개 광고? 네, 5개 광고. 네, 미국 전역 그리고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에 있는 이런 광고판들 5개 광고를 자산으로 구성하고 있는 리츠가 있고요. 광고주들은 이 리츠한테 이 광고 스페이스를 빌려서 광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리츠가 라마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아웃프론트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따가 좀 뭐 차트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뭐 이런 5개 광고를 하고요. 단순히 뭐 종이 뭐 이렇게 천으로 광고하는 거 위해서 입체적으로도 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로도 광고를 하고요. 뭐 고속도로나 도심이나 이런 곳곳에 광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개 광고 리츠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야외 광고를 다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런 광고에 대한 수요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광고판에 누가 광고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아웃프론트 미디어 기준으로 뽑아본 건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의외로 요즘 다 인터넷 광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의구심인데, 저도 뭐 용역하다가 5개 광고 시장을 봤는데 다 요즘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5개 광고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미국 시장에서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광고 세금 그 카테고리가 딱 2개가 있는데 디지털 광고랑 5개 광고였습니다. 2019년까지.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그 지하철 타면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거기 위에 광고 다 있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다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5개 광고는 왜 저 시장이 커질까요, 박 차장님? 차가 막히니까 할 게 없어요. 주변에 이렇게 순간 제 가슴이 막혔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저기 막 보이거든요. 하여튼 순간 제 가슴이 막혔네요. 자, 정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약간 5개 광고, 이 광고라고 하는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이 광고의 이런 컨텐츠라든지 광고의 형태도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광고 내용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화돼서 좀 재밌는 광고도 좀 많고 또 임팩트 있는 광고를 다 이런 5개 광고로 하고 있고, 그냥 뭐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광고 효율 따져 보니까 광고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동학개미님이 정확히 해주셨네. 운전자는 운전할 때 스마트폰 못 보잖아요. 설득력 있는데. 박 차장님 설득력 있네. 내가 맞다니까. 운전할 때 차 막히면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바로 그냥 넘기네. 그래서 하면서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안 받아줄 거면 나 1분만 하고 갈게요. 나도 바쁜 사람이야. 저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복을 찌르는 질문을 하셔서. 두 분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분에게도 여쭤봤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꾸준히.
그래서 뭐 애플, 맥도날드, HBO, 아마존,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이 5개월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일단 자기네 거 이제 할 거 다 이게 인터넷에서 했고 여기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그것도 같아요. 가능하네.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 그냥 예, 자꾸 들을수록 설득력이 있네. 오프라인 쪽 땡겨 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시 경제가 재개가 되고 여행 트래픽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광고를 네. 대대적으로 늘리고 제가 그렇겠죠. 말씀드렸죠. 2019년까지 이 시장이 굉장히 네. 좋은 성장을 예, 거뒀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업들의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매력은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니치기 때문에 나름 배당 수익률이 한 3%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 쭉 땡겨보면 아까 라마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네. 코로나 이전에는 가장 안정적인 니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네. 한 2에서 3%의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고 주가도 안정적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 맞고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1년 뽑아보시면은 지금 경제 재개에 대한 백신 보급 이후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실적은 2020년 실적은 2019년 대비해서는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프론트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광고 포트폴리오가 조금 전 보여드렸던 이제 라마 어드버타이징보다는 좀 열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타격이 더 컸습니다. 매출이 네.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었거든요. 예. 기존 대비해서 2010년도, 20년도에. 그래서 더 빠지는 폭이 좀 더 컸는데 어쨌든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컨셉을 말씀드리고 이거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은 예, 뭐 예.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은 한번 좀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이런 아, 이게 종목을 뭐 한번 분석을 말씀이 같이 아니죠. 해보시고 예, 예. 좀 투자 판단을 이제 그럼요. 각자 내렸으면 투자 좋겠다라는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종목에는 뭐 경제재개 수혜주하면 뭐 항공주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 리츠에서도 이런 5개 광고를 하는 리츠 이런 종목도 재밌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또 저도 아주 의구심 있게 봤던 시장 또 한번 우리 이사님 덕분에 미국도 이런 추세구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런 위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또 새로운 네. 것들도 또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대만에서는 컴퓨텍스라고 하는 네. IT 박람회, 뭐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임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하는 그런 IT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컴퓨텍스에서 AMD라고 하는 뭐 많이들 잘 아시는 그 GPU, CPU 만드는 프로세서 기업이 테슬라에게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 거를 공식 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AMD의 반도체가 테슬라의 모델 X와 S와 X에 이제 도입이 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게임기의 역할을 합니다. 게임기. 예, 게임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AMD가 뭐 언론 기사에서는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 뭐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하겠지만 뭐 제목만 좀 떼놓은 걸 제가 봤더니 마치 좀 자율주행을 돌리는 것처럼 나온 기사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자율주행의 핵심 반도체는 테슬라가 직접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고 AMD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반도체를 공급을 하는 거고 네. 이 게임 아케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임을 돌리는 역할을 AMD의 반도체가 합니다. 어떤 게임이냐? 이런 게임입니다. 이미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많이 밝힌 거고 네. 테슬라의 이제 일단은 하이엔드 차량에는 이런 게임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걸 사이버펑크 운전자가 하는 거예요? 동승자가 하는 거예요? 뭐 운전자가 할 수도 있고요. 동승자가 할 수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좀 대단하다. 예, 그리고 뭐 이런 뒷좌석에도 이런 식으로 야. 아예 그냥 이런 카탈로그에 이런 게임을 한다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정도 스펙이면은 뭐 10테라플롭 정도 스펙이면 사실 게임 돌리는 거 이외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스펙이거든요. 이제 AMD의 반도체는 게임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콘솔 게임에서 할 수 있는 꽤나 높은 수준의 퀄리티 그래픽 게임이 요 차 안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가 운전 안 하고 한다라는 컨셉을 지금 회사는 잡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이 여기까지 오네요. 그렇네요. 네, 제가 휴대폰으로 인터넷 할 때 또 충격 먹은 것 같은 그 수준입니다, 진짜. 예, 그래서 뭐 사실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뭐 FSD가 아직은 레벨 2에서 3라서 네. 뭐 이 게임을 아주 편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그러면 저 목숨 게임은 걸고. 목숨 걸고. 예, 정말 현피뜨는 그러니까 마케팅의 영역과 이제 현실의 영역이 네, 섞여 약간 있네.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 테슬라의 전략이기도 하고 네. 뭐 상황이잖아요.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전 테슬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네, 많이 드림에도 하시죠. 불구하고 네. 현실은 현실인데 어쨌든 테슬라 차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뉴스가 아닌 시사점이 큰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시사점이냐? 이제 그래픽 카드, GPU 같은 게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 그렇네.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전방 시장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예, 그렇네. 나름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 애들은 좋아하겠네요. 그렇네. 아버지 운전할 때 대치에서 게임하고. 번호블록하고. 그래서 뭐 일단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렸고,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일본 기업 몇 군데와 몇 군데와 컨퍼런스 콜을 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썸코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30% 정도 점유하고 있는 나름 굉장한 기업과 네.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고자 네. 제가 또 가져왔고요. 이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어떤 뭐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썸코라고 하는 기업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나름 IR의 주식 담당자분이 엄청나게 보수적인 톤으로 항상 이야기하기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딱 미팅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슈퍼사이클 기대하시고 계신데 슈퍼사이클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슈퍼사이클 아닌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고 이분이 제가 이 그 주식 담당자분을 제가 한 5년 정도 전부터 뭐 미팅 가면은 만났던 분인데 2018년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네. 그때도 막 서버 DRAM 수요가 막 무한정 늘어날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희가 그때 썸코 이 회사 탐방을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여러분 슈퍼사이클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친 낙관은 좀 경계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고요. 이 기업이 왜 그런 뉘앙스를 풍기냐, 이런 썸코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좀 보수적이냐를 봤을 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실제로 반도체 사이클을 진짜 몇십 년 본 회사입니다. 5, 60년 정도 봐온 회사고 1937년. 네, 원류는 거의 뭐 3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일본 조선업은 구조조정이 아시겠지만 1960년대부터 일어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사이클을 뭐 한 몇십 번 정도 봐왔던 회사기 때문에 이런 웬만한 업 사이클에 뭐 별로 막 흥분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다운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오늘도 나온 얘기가 업 사이클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품 가격 무리하게 올려버리면은 다운 사이클 때 고객이 또 엄청 제품 가격 깎아달라 할 텐데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런 리스크 안기 싫다라고 하면서 너무 지나친 낙관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 부분은 약간 좀 제가 알고 있는 좀 한국 기업들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본 기업 볼 때마다 굉장히 답답한 그런 측면도 은근히 좀 많아요. 네.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좀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너 좀 하면 줘야지. 좋대. 왜 뭐 이러지 막. 근데 나름의 그 노하우가 좀 쌓여서 그런 지식들이 좀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낙관은 좀 경계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주요 내용들 이제 간략하게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메모리 쪽 수급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하반기에도 타이트할 것 같아. 네. 비메모리 수요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은 앞으로도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이야기도 많이 된 상황이지만 메모리 쪽은 사실 비메모리만큼 그렇게 빡센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더 급한 상황이고 네. 의외로 메모리 쪽은 좀 여유가 글로벌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약간 공급 사이드에서는 좀 여유가 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도 좀 최근에 좀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부족은 메모리보다는 좀 로직이나 파운더리나 그런 비메모리 쪽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비메모리 중심으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 능력을 증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공장 건물 안에서 증설을 하는 데는 내년이 한계다. 지금 순차적인 증설을 했을 때는 내년이 한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후년 정도 되면은 아마 그때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하면은 신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규 공장을 짓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지금의 웨이퍼 가격을 지금보다 50에서 60% 올리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장기 전망은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장기는. 네, 예. 한 2, 3년 정도 후에 그림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가운데 나름의 좀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IR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 업종은 좀 길게 생각을 하면은 아까 박세익 전문의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반도체 기업들 잘 분석하시고 좀 자신감 있게 좀 확신이 쓰신다면은 좀 길게 투자하시면은 크게 손해 보는 그런 투자는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번 썬코 미팅을 통해서도 저는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썬코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말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런 균형감 있는 말씀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진짜 큰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쪽 사이드 말고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금융맨이 아니라 현지 계신 분이니까 업을 네, 하시는 분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전망까지도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중국 전기차 기업이 아마 지금 개장 전에 장 분위기 보시면은 니오라든지 엑스팽 그 샤오펑이라고 하는 이 기업 두 기업 다 주가가 괜찮은 상황일 겁니다. 네. 오늘 5월 인도량 지난달에 얼마만큼 출하를 했는지 전기차를 팔았는지 딜리버리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483% YOY 전년 대비해서 400% 500% 와. 가까이 차가 잘 팔리긴 잘 팔리나 봐요. 오늘 현대기아 차도 해외 네. 수출 괜찮았고 5월달에. 그리고 전월 대비는 10% 정도 올랐고요. 네. 니오는 한 5% 전월 대비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반도체 부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많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사업 상황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는 부분을 일단 반도체 부족에 따른 영향은 좀 있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또 한 번은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흥미로운 게 이 샤오펑이 요 엑스파일럿 3.0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1월 달에 런칭을 했고요. 이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랑 네. 거의 유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여기 유튜브가 돌아갔었나요? 돌아갑니다. 예. 네, 됩니다. 예. 잠시만요. 이 복사가 안 되는군요. 이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율주행이 테슬라보다 나으니까 보여주시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테슬라를 앞지를 수는 없나요 아직까지? 이거 화면만 보셔도 되는데요. 이게 이 샤오펑의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에 대한 광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소리를 켜야 되나요? 꺼주시면 됩니다. 소리는 소리를 밑에. 알겠습니다. 밑에. 죄송합니다. 네. 5월 누르시면 갑자기 피아노를 치죠. 자동 전기차 광고에서 네. 보시면은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이제 자동차가 쫙 흘러가는데
인트로가 이렇게 길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한번 보죠. 뭐 재밌습니다. 뭐 디자인이 나쁘지 않죠. 많이 아시는 그러네요. 것처럼 중국차도 이제 보시면 이제 피아노를 이제 안 치니까 이제 또 자동으로 피아노도 다 자동적으로 쳐지고 네, 보시면 이런 솔루션입니다.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FSD와 많이 흡사한 저거 아니구나. 저거 왜요? 테슬라 차랑 같이 광고에 아, 나온 줄 일부러. 알았어요. 얘들보다 잘한다, 아. 앞질러 간다 뭐. 그것도 의미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은근히 가끔 의식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음. X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멈출 때도 있고 이 회사는 전통적인 자동차는 안 만들고 전기 자동차를 네, 전기차 위한-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새로.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서 차도 괜찮게 만들었네요. 디자인도 많이 괜찮고 그래서 많이 팔립니다 지금. 네. 보시면 이렇게 차를 갑자기 놓고 갑니다. 자동차를 놓고 주차는 안 가면? 하고 네. 주차는 안 하고 뜬금없이 놓고 가서 이게 뭔 상황이야 이러고 있는데 네. 뭐 별건 아닌데 주차를 지가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한다. 뭐 이 이 정도가 이 샤오펑이 얘기하는 엑스파일럿 3.0, 엑스파일럿 자율주행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솔루션을 좀 열심히 하고 수준이 좀 올라온 느낌이 좀 들고요. 이 샤오펑의 이 엑스파일럿 3.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이 솔루션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 중국 자동차 회사 실물은 저도 처음 봤는데 나름 그냥 설득력은 있는데. 네.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네, 준비도 꽤 오래 전부터 해왔고 은근히 공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저 차는 가격 경쟁력은 어떤지 보려고 가격을 지금 찾아보고 근데 이제 있는데. 보조금이랑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게 또 있겠네. 맞아. 그거를 네. 또 그것만 보고는 얘기할 수 싸진 없네. 않습니다. 싸지 않네요. 네, 싸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잘 팔립니다. 네. 그래요? 네. 22만 9천 위안이 시작가네요. 음. 싸진 않네요. 네, 싸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